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헬퍼 T셀의 족보하고 그 중에 하나인 TH1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CD4 T셀은 다양한 애들로 활성화되고 우리 몸이 면역계라는 군대가 전투를 벌일 때 그 전투를 조종하거나 제어하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헬퍼 T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했죠. TH1은 뭐였죠? 인터페론 감마를 생성해서 결과적으로 대식세포, 마크로파지, 얘의 파고사이토시스, 즉 식균 작용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했죠. 바로 세포 내에 들어가 있는 병원체를 잡아내는 일을 지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TH1이랑 정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바로 TH2입니다. 타입 2 헬퍼 T셀이죠. 바로 이번 시간 공부할 주제입니다. 헬퍼 T셀이 지휘하거나 도와주는 군인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가 헬퍼 T셀이에요. 그리고 얘가 군인들이죠. TH1은 대식세포, TH2는 호산구, 호염기구, 그리고 비만세포, 그리고 TFH는 B셀, 그리고 T17은 호중구, 그리고 T렉, 아이고 자리 모자라네. T렉은 각각의 T셀들한테 작용하는 거였죠. 자, 왼쪽에 있는 APC, 이거 덴드리틱 셀이죠. 수지상세포가 나이브 T셀 T0예요. TH0. 자, 이 APC가 나이브 T셀에게 항원 제시를 하고 사이토카인을 분비할 때 그 항원이 세포 내의 박테리아라면은 인터루킨 12를 분비해서 나이브 T셀이 TH1이 된다고 지난 시간 공부했죠. 그래서 TH1은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해서 대식세포를 지휘한다. 대식세포의 전투를 지휘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APC가 나이브 T셀에게 인터루킨 4를 분비합니다. 이 인터루킨 4를 분비한다는 것은 뭐를 발견한 거죠? 바로 항원제시세포가 기생충 또는 기타 단백질 항원 같은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이브 T셀은 TH2로 분화가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인터페론 감마랑 인터루킨 12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루킨 4가 있으면은 나이브 T셀은 이 TH2로 먼저 분화한다는 겁니다. 이때 작용하는 전사인자가 GATA 3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은 인터루킨 4가 TH0 내부에서 STAT, 우리 STAT 많이 얘기했죠. STAT6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키고 APC로부터 제시된 신호가 같이 작용하면은 GATA, 이 가타3 발현을 유도해서 TH2 분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핵 내의 그 유전자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이 유전자 변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그것만 모아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H1을 대표하는 게 인터루킨 12라면은 이 TH2를 대표하는 거는 바로 인터루킨 4입니다. 근데 이 인터루킨 4는요, 비만세포나 호염기구, 호상구, NK셀, 감마델타 T셀, TFH랑 B셀, 일부 덴드리틱 셀 같은 데서도 인터루킨 4를 분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TH2 스스로 인터루킨 4를 가장 많이 분비합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면은요, 주변의 TH0들을 자극해서 TH2로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 스스로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전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 TH2에서 나오는 인터루킨 4는 나머지 전투병들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B셀이나 호상구 같은 거요. 그 내용들을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참고로 잠깐 재밌는 거 설명하자면은 B셀에서 분비하는 이뮤노글로불린 E, 항체 E가 Y자 모양의 미사일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기생충이 들어와요. 나 기생충. 그러면은 이 Y자의 위에 팔 쪽 있거든요. 얘가 가변 부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생충이 붙고 호산구의 다리 쪽이 붙어요. 그래서 호산구가 기생충을 공격할 수 있게끔 딱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게 바로 IgE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호산구, 호염기구, 비만세포, 즉 TH2의 짝꿍들이죠. 걔네들 좀 알아볼게요. 우리 공부했던 거죠. 여기에 호산구, 그리고 호염기구, 그리고 얘는 비만세포. 이 세 전투병의 공통점은 IgE에 의한 활성화와 기생충에 대항하는 겁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에도 같이 관여하는 그런 주요 인자죠. 일단 면역학개론 우리 공부했던 5, 6, 7화의 각각의 주인공들, 얘네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호산구. 얘네들은 혈액 내 백혈구의 1에서 3%
밖에 차지하지 못하지만 혈액 밖으로 나가면은, 즉 조직에 가면은 100배 정도까지 그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했죠. 그런 특수군이라고 했습니다. 총을 잘 쏘는. 그리고 PAF, Platelet Activating Factor, 그리고 C5a, 이거 보채였죠. 그리고 류코트리엠 B4, LTB4 같은 애들이 호상구를 끌어당기고 호상구를 유인하고, 인터루킨 2, 3, 5, 13, 그리고 GM-CSF, 얘 뭐였죠?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래뉼로사이트, 모노사이트, 콜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라고 했죠. 얘네들이 호산구의 그 분화하고 또 활성화하고 그리고 생존기간 등을 늘리는데, 그런데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천식 치료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뭐 누칼라, 페센라 같은 거. 걔네들 뭐였죠? 인터루킨 5, 이거 블러커였죠. 즉 호상구는 인터루킨 5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애들이었어요. TH2에서는 대표적인 게 인터루킨 4지만 인터루킨 5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식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호상구 활성화를 유발하는 인터루킨 5가 호상구 표면에 있는 인터루킨 5 수용체와 결합하는 걸 막는 그런 인간화 항체들을 이용한 치료법, 그런 것들이 바로 누칼라, 페셀라, 뭐 그런 애들, 뭐 주맙, 맙, 그런 걸로 끝나는 그런 애들이었어요. 기억 잘 안 나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호상구는 CCL11, 에오타신 1이었어요. 이거 화학주성 인자였죠. 이게 TH2에서 나오는 인터루킨 4가 진피층, 즉 피부의 진짜 피부층에서 CCL11, 얘를 유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즉 이런 과정 때문에 아토피 피부에 호산균 침윤이 보이고 조직 손상이 심해진다라는 내용도 그때 다뤘었죠. 그리고 호상구의 주특기는 탈괄입, 즉 물총 쏘는 거였잖아요. 특수부대라 그랬죠. 그리고 그 독성 물총은 크게 4가지가 대표적이었는데 MVP, 그리고 ECP, 그리고 EPO, 그리고 EDN. MVP는 메이저 베이직 프로테인, 즉 주요 염기성 단백질이라 그래가지고 호산구의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기생충이나 뭐 포유류 같은 세포들한테 독성을 가지고 비만세포나 호염기구에서 히스타민 같은 걸 방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죠. 그 외 ECP는 호상구 양이온 단백질, 뭐 EPO는 호상구 과산화수소, 그런 애들은 이 비만세포를 탈괄입시킨다, 그런 내용까지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호염기구인데요. 바로 얘죠. 호염기구 역시 호상구처럼 인터루킨 3, 5, 그리고 GM-CSF, 얘네들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FC 엡실론 리셉터 1,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이 어페니티 IgE 리셉터, 즉 고친화성 IgE 수용체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그때 설명됐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루킨 4, 그리고 13, 얘네들 세트라 그랬죠. 그리고 GM-CSF를 분비한다 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인터루킨 4가 바로 TH2를 분화시키는 주요 인자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히스타민 방출이었죠. 그래서 바로 비만세포, 얘랑 상당히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비만세포 표면에 있는 역시 FC 엡실론 R1이랑 IgE랑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냥 링킹이 되는 게 아니라 크로스 링킹, 즉 교차 결합이 발생하면은 히스타민을 포함한 염증 메디에이터, 염증 매개 물질들이 빵빵하게 발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호산구는 스스로 갖고 있는 독성 물총이 있고, 이 비만세포하고 호염기구는 IgE 자극에 의한 히스타민 방출이 대표적인 활성화 때의 액션이었죠. 그리고 인터루킨 4, 5, 13, 즉 TH2를 깨우고 발전시키는 사이토카인을 내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몸 안에 기생충이 들어왔어요. 삐뚤빼뚤. 이거는 대식세포나 호중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찾은 방법이 태풍하고 홍수로 이 기생충들을 쓸어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whip and sweep입니다. 울고 빗자루질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물청소해서 걔네들을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관련된 짝꿍들이 바로 호산구, 호염기구, 비만세포입니다. 즉 TH2의 기능을 간략하게 표현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whip and sweep 이라는 겁니다. 그럼 논문에 있는 그림 하나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기생충 감염의 보호 면역 메커니즘입니다. 그 논문에 들어간 그림 하나를 좀 볼게요. 기생충이 침입했어요. 그러면은 이 TH2 셀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루킨 5를 분비합니다. 그러면은 호산구 에오시노필이 작동을 하고 인터루킨 5에 의해서 트리거된 에오시노필리아 즉 호산구 증가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호산구의 숫자 역시 조직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루킨 9도 분비해서 인터루킨 5와 함께 비만세포 마스트셀의 FC 엡실론 R1 여기에 IgE가 교차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탈과립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바로 히스타민이죠. 그리고 인터루킨 4하고 13 역시 비만세포하고 호염기구에 작용해서 과립 방출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조직에서는 그에 따른 알러지 반응, 즉 평활근이 수축하고 상피세포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배상세포에서는 점액을 분비하고 B셀에서는 IgE 생산이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평활근 수축하고 상피세포 투과성 증가로 인한 분비물이 홍수가 되어서 근육 수축의 힘으로 밖으로 뿜어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윕 앤 스윕이에요. 재채기 하는 거 생각하면 돼요. 침이 잔뜩 섞인 그러니까 점액이 풍부한 그런 재채기를 해서 이물질을 포함해서 몸 밖으로 그러니까 홍수처럼 쓸어내버리는 거죠. 자, 이 전체적인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 이거를 과민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면역학에서는 이 과민 반응, 하이퍼센서티비티를 크게 4가지 타입으로 구분합니다.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과민 반응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즉시형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일형 과민 반응이거든요. 이게 결국 알러지예요. IgE가 많이 생산되고 그 IgE가 신체 여기저기 조직에 있는 비만세포에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거는 알러지죠. 그게 뭐. 자, 이 그림은 베이직 이뮤놀로지라는 책에서 가져온 겁니다. 개정판에서는요. 여기 TH2 셀이 아니라 이게 TFH로 바뀌었어요. 참고로 TFH 얘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 즉시형 과민 반응이라 그랬죠. 알러지가 발생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알러젠 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TFH가 활성화되어서 인터루킨 4를 분비해서 B셀을 형질 변환시키는 겁니다. 이 B셀이 형질 변화되어서 형질세포, 플라즈마셀이 되면은 이 IgE를 생산 분비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TH2는 대부분 말초 조직으로 이동하고요. TFH는 2차 림프 조직에 있어요. 그런데 B셀은 대부분 그 2차 림프 조직에 있기 때문에 해당 자극은 TFH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되는 IgE가 비만세포의 FC 엡실론 R1 그 수용체죠. 여기에 결합을 하고 해당 알러젠에 또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은 FC 수용체의 IgE가 교차 결합, 크로스링킹이 되어서 비만세포의 탈과립, 즉 비만세포 매개체 방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공부한 윕 앤 스윕 있죠. 그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퉁퉁 붓고 가렵고 숨쉬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막 눈물, 콧물 다 나오고 재채기도 하는 그게 알러지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비만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매개체, 즉 메디에이터들은 첫 번째가 뭐니 해도 히스타민이죠. 얘는 혈관 투과성 증가시켜가지고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을 수축하도록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분해 요소라고도 있는데 걔네들은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PG라고 하죠. 얘네들은 뭐예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류코트리엔, LT 얘네들은 기관지 근육을 수축시켜가지고 기침을 유발하는 거죠. 재채기 유발하는 거죠. 기관지. 그리고 TNF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염증이 있는 곳에 꼭 나타나는 그런 애들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비만세포의 과립 안에 있는 매개체들입니다. 그리고 각 부위별로 이런 즉시형 과민 반응에 의한 증상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거 우리 예전에 공부한 그림인데요. 다시 잠깐 살펴볼게요. 알러제니, 즉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어디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건데요. 왼쪽은 커넥티브 티슈, 즉 결합 조직에 위치하는 비만세포들에게 영향 주는 거. 오른쪽은 점막, 뮤코자리에 있는 비만세포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입니다. 인트라베노스,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큐테너스, 이거는 피부로 알러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날레이션, 이거는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고 인제스천, 이거는 소화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중에서 왼쪽 거를 좀 보면은 IgE 코티드 마스트셀, 항상 FC 엡실론 R1 때문에 걔네들은 워낙 고친화성이기 때문에 IgE가 그냥 평소에도 비만세포 표면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자극을 받으면은 이 비만세포가 활성화되어서 혈관이 확장된다는 거고 피하에서도 얘네들이 자극받으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옆으로 삼출물들이 새어나가서 알러지 증상 때는 조직이 붓는다, 피부가 붓는다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뭐 호흡기나 소화기 이 내용들은 생략할게요. 예전에 공부한 거라서요. 자, 그래서
아토피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IgE에 의한 자극을 받은 마스트셀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매개체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IgE는 B셀에서 분비되는 거고, 이 B셀을 자극하는 게 바로 TH2 그리고 TFH의 사이토카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토피 원인은 이 TH2를 대표하는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4, 얘랑 TH2의 항진으로 보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치료제로 승인받은 두필루맙 있잖아요. 그 두피젠트 상품명. 그게 효과가 있는 이유가 바로 TH2의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4 블로커라는 작용 때문이죠.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와서 이 첫 단계에서 끊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TH1을 대표하는 사이토카인인 인터페론 감마 있잖아요. 얘가 올라가면은 아토피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 연구 역시 논문으로 제법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죠? 바로 TH1과 TH2가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주도한다는 사실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효과가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 오래전부터 지속된 연구가 지금까지 상품이나 약품으로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는 뭔가 중간에 실패했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이 TH1이 분비하는 인터페론 감마는 TH2 분화를 억제하고, 그리고 B셀에서 나오는 IgG2A의 생성을 올리고, 그리고 IgG1하고 IgE 얘네 둘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자꾸 아직 공부하지 않은 그 B셀하고 이뮤노글로불린 IG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나중에 B셀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이거 되게 쉽게 이해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TH2가 분비하는 인터루킨 4, 얘는 인터루킨 12의 생성을 억제해요. APC가 인터루킨 12를 분비하는데 그거를 막아요. 그러면은 TH1 분화를 막은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위의 상황이 반대로 역전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IgG1하고 IgE의 생성은 늘어나고 올라가고 IgG2A 생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T셀이 활성화되는 단계에서 작용하는 그 전사인자로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그 티벳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GATA3 이것도 역시 서로 반대작용을 합니다. 즉 티벳이 작동하면은 TH1이 되고요. GATA3가 작동하면은 TH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유전자 전사인자의 기능에 따라서. 자, 제가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면역학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면역학 개론이라는 이 서브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노력을 지속한 이유가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세포성 면역하고 체액성 면역, TH1, TH2, 인터페론 감마, 인터루킨 4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말도 안 되는 면역학 전공자가 보면은 좀 이거 가소로운 그런 정도의 제 실력으로 강의를 지속해 왔던 건데요. 그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이제 끝? 그럼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나머지 헬퍼 T셀 알아보죠. 계속 공부해야죠. 이번 시간 조금 어려웠어도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2의 군인들, 호산구, 호영기구, 비만세포, 그리고 IgE, 그리고 TH2의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4, 걔네와 TH1이 어떻게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지 그 정도만 머리에 대충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I'm 4 years old. 틀렸어. 네? 틀렸지? 왜 틀렸어?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엄마가 언제 그렇게 했어? I'm 4 years old. 잘했지? 안 보여줘. I'm 4 years old. 이렇게 크게. 그렇게 크게? 엄마 다시 크게 해볼게. I'm 4 years old. 이렇게 빨라고 안 보여줘. 이렇게. I'm 4 years old. 이렇게. 이렇게 잘했어? 응. 안 틀렸다. 안 틀렸어 이번에는. 아토피 I want